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죠.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진실의 순간의 개념을 맨 처음 도입한 기업은,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 바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진실의 순간이 영어로 뭐였죠? Moment of Truth의 약자죠. MOT의 개념을 처음으로 기업에 도입한 그 기업은 그죠? 1번 스칸디나비아 항공입니다. 자, 누가 도입을 했죠? 네, 양 칼슨이라는 사장이 MOT의 개념을 처음으로 기업에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성격에 따라 표준화 또는 개별화된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표준화, 개별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였죠? 네, 표준화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개별화는 우리 서비스에서 1위를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우리 싱가포르 항공사가 바로 개별화된 프로세스의 사례였습니다. 네, 1번은 맞는 답이고, 자, 2번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나왔네요. 표준화 사례죠. 공항 기점 간의 시스템, 소규모 공항,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 운행, 음료 식사 제공 프로세스 등의 생략 등으로 프로세스의 표준화 전략에 성공하였다. 대표적인 사례죠. 자, 싱가포르 항공사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사는 개별화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죠.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고품위 서비스 제공 등의 개별화 전략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죠. 맞습니다. 자, 4번.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입력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있는 행동의 총합이다. 맞죠?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때요? 인풋이 있고 그리고 아웃풋이 있죠. 그 과정들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하죠. 인풋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정보, 뭐 사람, 인력 이런 등등등이 인풋이 되겠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산품, 그죠? 그리고 서비스 등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세스였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어때요? 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친구랑 같이 방문을 하더라도 나는 불만족하고 친구는 만족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죠? 품질 기능 전개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목표와 온라인에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맞죠? 자, 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QFD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생산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를 반영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만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고객의 니즈가 처음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번, 경영자의 요구와 고객 속성 사이에 정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자,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경영자의 요구가 아니라 누구의 요구?
고객의 요구죠. 고객의 요구가 반영이 돼서 어떤 것들이 품질, 속성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죠?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품질 기능 전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PC본 다이어그램이 뭐였죠? 생선뼈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그래서 이 머리에는 뭐가 있었죠? 네, 효과, 결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생선뼈에는 원인, 그죠? 원인 1, 2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번 이것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일본의 카오루 이시가와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특성 요인 분석 기법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1번의 카오루 이시가와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의 원인을 생선뼈 모양의 사선으로 표시한다. 그죠? 사선으로 표시된 게 원인이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문제의 정의를 생선뼈 모양의 사선으로 표시한다. 네, 비슷한 말이죠. 4번. 문제점에 대한 원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한다. 그죠? 이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었는지를 최대한 많이 뽑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또는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와 결합이 되었죠? 마인드 맵이 같이 결합이 된 게 뭐다? PC본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근본 원인을 PC본 다이어그램의 머리 쪽에 기술한다? 자,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술되는 거예요? 생선뼈 모양에 기술되는 거죠. 머리는 뭐다? 효과 또는 결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객 성향을 분석을 한다. 자, 이를 통해서 구매를 유발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시도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뭐예요? 고객을 분석하는 거죠. 뭘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반드시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답은 몇 번? 시장 분석 아니죠. 전략 수립 아니고. 그죠? 3번 바로 나왔네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고객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4번 고객 유지를 위한 피드백 관리. 자동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것도 아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죠? 데이터 창고, 데이터들을 다 웨어하우스에 보관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호손 실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실험의 결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호손 실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호손 실험에 의해서 나타났죠.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들의 물리적인 요소가 만족되었을 때 발생한다. 자, 물리적인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이 뭐 관심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후손 실험이었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왔네요.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번, 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범이 인간 행동을 통제한다. 그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종업원의 태도나 감정에 의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태도나 감정은 조직 내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우리 태도도 좋아지고 감정도 좋은 감정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된 내용입니다. 5번, 종업원의 태도나 감정은 개인적인 경력과 직장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가 된다. 그죠? 경력이 어느 정도냐 또는 직장 상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때요? 태도나 감정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평가할 때 어느 극단에 치우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대신 적당히 평가를 한다. 그래서 오류를 줄이려는 경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당히, 중심에 서서, 중간에 서서. 그러면 무슨 경향? 3번 중심화 경향이 되겠습니다. 최근 효과는 뭐죠?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있어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그게 바로 최근 효과였죠. 초두 효과는 뭐였죠? 첫 이미지 상당히 중요하다. 첫인상. 초두, 처음에 박힌 이미지. 3초 내에 결정되는 게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라는 게 초두 효과였습니다. 3번은 그죠? 적당히 평가하는 거. 4번 스테레오타입은 뭔가요? 제가 사례를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본 미국인이 눈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어때요? 눈이 파란색인 사람은 모두 미국인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스테레오타입이었죠.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할 때 어떤 요소에 의해서 전체를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주는 게 스테레오타입이죠. 대조효과는 뭐예요? 어떤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조효과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번의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만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고객의 욕구는 어때요? 더욱더 진화했죠. 우리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준 또한 높아졌죠. 왜냐하면 많은 서비스를 나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대 수준 또한 높아졌죠. 2번, 고객 만족은 기업의 단골 고객 증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개념과 관계가 있죠. 맞습니다. 3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 고객의 구전 효과 상당히 크죠. 이게 바로 신규 고객의 창출로 이어지게 돼 있죠. 4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만족은 고객 이탈로 당연히 이어지죠.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그 기업의 고객으로서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와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5번, 불만족 고객은 기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높은 재거래율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죠. 불만을 가지더라도 기업이 신속하고 성의 있게 해결을 해주면 재거래율을 보인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몇 번?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우리 서비스 단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전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 현장, 접점 직원과 만나는 현장 서비스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후 서비스가 있었죠? 애프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전 서비스 전략으로 판매 가능성 타진을 촉진하는 예약 서비스가 있다. 그죠? 사전 서비스는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2번. 서비스의 설명과 적절한 제안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어때요? 세일즈맨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강매가 돼버리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사전에 환경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4번.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에 직접적으로 상호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본질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 서비스가 아니라 뭐예요? 만나는 그 접점이죠. 그러면 이것은 현장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사전에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활동, 비포 서비스, 사전 서비스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노동 집약도가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개별화 정도가 높은 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자, 우리 슈베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이쪽 축에는 뭐가 있었죠? 노동 집약도. 노동 집약도가 높음. 그리고 아래가 낮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축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별화 정도죠. 그리고 이쪽 편이 뭐예요? 높음. 그리고 이쪽 편이 낮음이었죠. 상호작용이 높고 노동 집약도가 높은 건 뭐였죠? 전문 서비스였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변호사, 의사 이런 서비스가 있었죠. 자, 개별화 정도가 낮고 노동 집약도가 높은 거 무슨 서비스죠? 대중 서비스였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죠? 네, 학교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노동 집약도가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건 뭐였죠? 서비스 샵. 그죠?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리센터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였죠. 개별화가 낮고 노동 집약도가 낮은 거는 뭐였죠? 서비스 팩토리였죠. 그죠? 이걸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 상호작용 및 개별화 정도가 높고 노동 집약도가 낮은 건 뭐다? 서비스 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수리센터 1번. 수리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내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노드스트롬 백화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실시한 권한위임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권한위임. 내가 직원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권한위임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모든 규칙과 규정을 폐지하는 거. 그죠? 모든 규칙과 규정을 폐지를 하면 어때요? 직원이 자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권한위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 승진 제도, 충분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무조건적인 반품 수용, 매력적인 쇼핑 환경 제공은 권한위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죠? 1번 비즈니스 프로세스였죠. 여기 있어서 핵심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또 뭐예요? 경쟁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기반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지원 프로세스도 필요했죠. 그런데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은 뭐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라는 겁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유형식 표현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 맞습니다. 성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고객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자, 모든 성격은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3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MBTI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이다. 그죠? 맞습니다. 심리 유형 이론 칼 융의 바탕이 된다. 성격 유형은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다. 맞죠?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일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자, 서비스 전체의 입장을 봐줘야 되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 고객의 입장.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5번. 관료적인 방법은 아니다. 관료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CRM의 구축 및 실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CRM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CRM을 실행하는 전체 CRM 프로세스는 그게 뭐예요? 전략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이에 따른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리고 실행 빠지면 이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말. 자, 2번 전략 수립 단계 및 시스템 구축 단계를 CRM 구축 단계로 볼 수 있죠. 앞에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RM 구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 맞습니다. 전략이 있어야죠. 방향성, 그죠? CRM 전략은 CRM이라는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에게 경쟁사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 맞죠? 5번, 기업 내부의 CRM에 대한 컨센서스는 항상 일치한다? 아니다.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영업팀에서 바라본 CRM, 기술, IT 팀에서 바라본 CRM 이런 거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지각의 오류화 경향 중 중심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중심화 경향이 뭐였죠? 앞에 문제 여러분들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1번 인간의 행복 추구 본능 때문에 타인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거 아니죠. 타인을 평가할 때 어느 극단에 치우쳐 오류를 발생시키는 대신에 적당히 평가하여 오류를 줄이는 경향. 맞죠? 중심, 중간, 그죠? 적당히 평가. 2번이네요. 앞에서 우리 풀었던 문제입니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신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하는 경향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투, 생김새, 종교, 인종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같은 범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이것도 아니었죠. 범주와 관련된 거네요. 한두 가지 사례를 보고 대상 집단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경향. 이것도 앞에서 풀었죠. 스테레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교류 분석에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화가 중단되고 부정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교류. 뭐였죠? 갈등과 관련된 거. 교차, 교류였죠. 그죠? 교차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부장님 새로운 신입 직원 별론 것 같아요. 그럼 부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면 못 써. 이렇게 된다면 중단이 되죠. 갈등이 되고 교차 교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고객 서비스 유형 중에서 서비스 기업 주간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기계적으로 회사에서 설정한 표준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맞습니다. 그죠? 기업이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할 경우에는 어때요? 기업 위주가 되는 거죠. 기업 위주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창고의 할인 매장에서는 어때요? 물건, 봉투를 제공하지 않거나 뭐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이 큰 예가 될 수가 있죠. 5번. 서비스 기업 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점 직원은 자율성이 많다? 아니다. 자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여러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단일의 곳에서 한 번에 원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원스톱 서비스죠. 딱 보면 원스톱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거. 그죠?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도출 결과를 생산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으로 도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과 정보의 공유 정도는 뭐다? 결과 아니죠. 상호작용 아니죠. 배분성 아니고 절차성이 공정성이죠. 절차가 있어야지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결과에. 그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20문제 다 풀어보셨고요.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